자, 이번 단어는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그래갖고 그 생명 시스템이면 나죠. 나도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 그래서 크게 이제 동물하고 식물 그거에 대한 이제 세포의 구조, 기능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가 아마 중학교 때 이 내용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기본 단위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 이제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개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생물체죠. 완벽한 이제 하나의 생명 활동하는 이제 생물체다. 근데 이제 이게 동물하고 식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그러니까 이건 동물에 해당하는 건데 요 사이에 기관 다음에 기관계, 개체. 그래서 뭐 소화계, 뭐 소화계라고 하면은 소화 기관들을 쭉 소화에 관련된 그 기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소화계. 그다음에 혈액 순환에 관련된 거, 뭐 심장하고 혈관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뭐 순환괴, 뭐 오줌을 만드는 이제 배설에 관련된 것들 된 것들이 배설계, 뭐 콩팥부터 해가서 방광 이런 것들, 뭐 오줌관 이런 게 다 배설계. 그래서 동물은 요 기관계가 더 있고 식물 같은 경우는 그 구성 단계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이렇게 됩니다. 요 순서는 이제 구별하는 거는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세포, 조직 다음에 여기 요 사이에 조직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하나하나 그 용어 이 뜻을 정확히 좀 살펴보면 세포는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그 기본 단위다. 이가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된다. 세포가. 그다음에 조직은 세포들이 이제 모인 건데 모양하고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 그거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든 그림인데 상피세포 우리 뭐 이제 피부나 내장 그 소화기관의 안쪽 내벽 같은 거, 뭐 그런 데가 다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뭐 상피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럼 이런 상피세포들이 모여 있는 게 상피조직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있어. 근육세포가 뭐 이제 뭐 이렇게 근육세포가 있어. 근육세포 이거는. 그럼 근육세포들이 막 모여 있어. 그럼 근육조직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 기능을 한다. 위라는 기관을 보면은 위에는 그러니까 상피 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 위에 상피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음식물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잖아요. 그럼 근육도 있어야겠네. 근육 조직도 위에는 있죠. 그러면 이제 위가 어떤 기능? 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런 특정한 고유 기능을 담당을 하죠. 음식물을 소화에 관련되는. 그래서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기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기관. 예를 들면 이제 위, 뭐 콩팥, 뭐 심장 이런 것들이 다 기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체는 어, 개체 이렇게 예 생명 활동하는 이제 생물체 그걸 개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요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이제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되는 세포를 보면 세포에는 어 책에 그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그 요 세포 그림은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은 꼭 이렇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보면 예 이거는 동물세포, 요거는 식물세포인데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이제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뭐 공통된 부분도 있죠. 생명체에 있는 기본 단위인 세포니까 이제 그런 것들하고 각각의 요 그림하고 모양하고 이름하고 특징들은 이제 암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먼저 요 그림상에서 여기 제일 세포를 딱 보면은 우리가 보통 세포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요게 핵. 요게 핵이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데 세포의 요런데 요런 부분을 세포질이라 그러죠. 이 세포질에 세포 소기관들이 막 있죠. 그래서 여기 핵. 그다음에
하나하나 일단 살펴볼게요. 그래서 핵은 그 안에 유전 물질, DNA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 DNA가 그 해당하는 세포의 이제 세포 그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죠. 이 핵에 DNA가 있어가지고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자 세포 같은 경우는 또 이자 세포도 또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막 또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죠. 음,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 그 역할이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생명 활동을 이제 한다는 얘기죠. 세포들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유전 정보에 DNA에 있는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세포마다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쓴 겁니다. 만약 머리털을 이제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는 머리카락이라는 그 단백질을 만들겠죠. 그런 게 세포들마다 다른데 핵 속에 DNA에는 유전 정보는 이제 한 개체 안에서는 똑같이 다 있는데 발현되는 부위가 이제 다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보솜은 음, 되게 점점점점점 조그맣게 있는 건데 리보솜은 여기. 근데 이제 리보솜 얘네들이 세포질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소포체라 그래요. 이거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보솜 얘를 하는 역할이 단백질 합성. 요거를 꼭 기억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소포체는 뭐냐면 뭐 그렇게 암기를 하세요. 뭐 그 우체부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소포를 날라다 주잖아. 어떤 물질을 이동시켜 주잖아. 택배를 뭐 이렇게 갖다 주는. 그래서 편지도 갖다 주고 소포체 물질의 이동 통로다. 소포체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여기도 소포체가 이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핵 주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질이 이 안에서 이제 이동도 하고 소포체 그 겉에 리보솜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 거를 소포체로 쏙 들어가서 소포체에서 물질을 이제 이동시켜 주는 거죠. 만든 걸. 요거 세포 내에서 물질이 합성돼 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까지의 과정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다음 골지체는 그 소포체에서 온 물질들, 이동해 온 물질들, 예를 들면 뭐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들을 가공, 약간 변형시킨 거, 가공하고 변형시켜 갖고 분비해주는 세포 바깥으로 그 소낭에 싸가지고 이렇게 분비를 해줍니다.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이건 말이 조금 어렵죠. 미토콘드리아, 이거를 이제 학교 뭐 서술형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엉뚱하게 쓰면 안 됩니다. 꼭 연필로 손으로 또박또박 써서 그 이제 쓰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얘는 뭐냐면 이제 세포 호흡의 장소, 산소를 이용해 갖고 뭐 포도당 영양소를 분해를 해서 생명체에서 필요한 에너지, 그 ATP라고 하는데 ATP를 이걸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롯데월드에 이제 갈 거야. 롯데월드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엄마 나 롯데월드 가게 돈 좀 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지갑을 딱 봤는데 어 이제 잔돈이 10,000원짜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50,000원짜리도 없어. 1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네. 그래서 10만원짜리 수표를 딱 주면서 이거 쓰고 남겨와 이제 그랬어 엄마가. 그러면은 자 10만원 이제 수표를 받았어.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롯데월드에 갔어. 딱 갔어. 놀이공원 갔어. 그러면 딱 가갖고 이제 놀이기구 타러 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갔는데 음, 이제 놀이기구 타려고 줄을 섰어. 줄을 섰어. 이제 딱 내 차례가 됐어.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내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직원이 가서 표를 끊어오라 그러겠죠. 표. 뭐 표 자유이용권 이런 거. 그러니까 롯데월드 이거 안에서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는 이게 의미가 없어. 표 자유이용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롯데월드 안에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롯데월드가 생명체라고 하면 생명체 안에서는 ATP 이거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지 뭐 포도당 이게 직접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
롯데월드 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그거 있어봤자 뭐해? 놀이 그 기구 못 타는데 표가 있어야 자유이용권이 있어야 놀이기구를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요 포도당을 ATP로 바꿉니다. 자, 10만 원짜리 수표로 자유이용권을 살 거 아니야. 10만 원짜리 수표가 여기 롯데월드 안에서는 자유이용권으로 바꿔서 써야 돼. 사람 몸에서 생명체 몸에 있는 이제 세포나 이런 데에서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쓴다? 포도당을 ATP로 바꿔서 10만 원짜리 수표 갖고 자유이용권 몇 장 살 수 있나? 한 두세 장 살 수 있나요? 포도당 이거는 하나가 ATP가 최대 38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ATP에 저장된 그 에너지를 생명체가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서 이제 생명체 내에서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 ATP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다음 엽록체, 이건 이제 주로 식물 세포에 있죠. 동물 세포에는 이게 없죠. 광합성 하는 장소, 엽록체, 이건 잘 알 테고. 그다음 액포는 이것도 동물 세포에는 거의 없고 식물 세포에 이제 주로 있는데, 어, 그 액포 안에 이제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또 이런 거죠. 동물은 쉬를 해, 오줌을 싸, 쉬. 근데 자, 생명체니까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는 오줌을 통해서 배출을 해. 근데 식물이 오줌 싸는 거 봤어요? 식물이 쉬를 하든가? 안 하죠. 그러면 식물은 생명체인데 생명활동 분명히 식물도 하고 나면 노폐물이 분명히 생길 텐데 어떻게? 얘들은 여기 세포 안에 있는 액포한테 노폐물을 다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이제 나이 든 식물 세포 일수록 액포가 크겠죠. 왜? 1년 산거하고 10년 산거하고 식물 세포에서 액포 크기가 다르겠죠. 왜? 10년 살았으면 그만큼 노폐물도 많이 배설을 해야 되니까 액포가 크겠죠. 노폐물 저장 많이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세포막. 세포막은 이제 세포의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막인데 걔가 세포 안쪽하고 바깥쪽에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못 들어오게. 요 세포막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 이 세포막은 반투과성. 그러니까 용매하고 용질하고 어떤 이제 용액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이야, 아니면 뭐 설탕물이야, 그런 거, 그게 용액이죠. 용매가 물이고 뭐 설탕이 용질. 그랬을 때 용매를 통과를 시킵니다. 얘는 세포막은. 근데 용질은 통과를 못 시켜. 그러니까 반투과성은 이제 식물에 있는 세포벽 같은 경우는 전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용액이 있을 때 용매랑 용질이랑 이제 다 투과시키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전투과성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소금물이야. 그러면 물하고 그 소금 Na하고 Cl 걔들을 다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식물의 세포벽은. 근데 세포막은 물만 통과시킨다. 그렇게. 세포막에 있는 그 인지질 이중축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세포막에 그 막 단백질이라 그래서 크기가 좀 큰 것들은 그 막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포막은 이제 인지질 이중층 그거 위주로 해갖고 반투과성 막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 주는 거다. 그다음에 세포벽은 이건 식물 세포에 있는 거고, 식물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 준다. 이게 단단하죠, 세포벽이. 뭐 주성분은 뭐 이제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세포벽은 전투과성막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세포막의 구조, 세포막 구조가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세포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핵이 있으면 요 부분 여기를 이 세포막인데 얘를 확대한 게 이제 이겁니다.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 자, 인지질이 뭐냐면 요거 하나가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을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동그란 거 요거가 이제 친수성. 그러니까 물하고 친하다. 요게 물하고 친하다. 얘들 요거 두 개는 막대기 모양, 요 두 개는 이제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해. 그러니까 친유성기, 기름하고 친하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여기 하나가 인지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지질이 얘들이 이중층이니까 이렇게 하나 인지질 1층, 여기 1층, 2층,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그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단백질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습니다. 관통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 막 단백질이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사람 세포하고 쥐의 세포하고 이제 융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 세포에 있는 이 막 단백질하고 쥐의 세포에 있는 막 단백질이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뭐 다른 형광 물질로 이렇게 색깔을 띠게끔 해놓고 세포 융합을 했더니, 시간이 한참 이제 지나고 나서 봤더니 사람에 있는 그 세포의 막 단백질하고 쥐에 있는 세포의 막 단백질이 서로 위치가 이제 섞여 있더라. 그럼 뭐야? 아, 이게 인지질 이중층에 이제 세포막에 있는 요 인지질 이중층에 있는 막 단백질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지질 얘네들이 이제 딱 완전히 막 단백질이 쿡 박혀서 고정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씩 유동성, 움직일 수가 있다, 그 얘기고, 이제 선택적 투과성, 아까 세포막 같은 경우는 반투과성 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무거나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야. 선택적 투과성. 그래서 어떤 거 물질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크기에 따라서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인지질 이중층을 이렇게 이제 그려놨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지용성, 그다음에 무극성, 저분자 물질. 크기가 조그맣고 그 지용성, 그러니까 이제 기름하고 친한 거,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이 통과를 한답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 어, 아까 물은 통과할 수 있다 했으니까, 물은 크기가 작아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물은.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세포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혈구가 산소 갖다 줬어. 그럼 이 세포한테 산소, O2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세포 호흡을 하고 나서 노폐물로 생긴 CO2는 또 내보내야 돼. 이거 세포막을 통과해야지 산소 들어가, 이산화탄소 나와, 이런 거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포 내에 이제 세포질 부분 이런데 다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물 이런 것들, 크기가 작은 애들 뭐 이런 것들은 통과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지용성 물질 통과한다 이 말은, 자, 만약에 이제 지용성은 이제 소수성하고 같은 겁니다. 기름하고 친한 건데, 친수성 물질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요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요 네모난 게 크기는 작아. 이제 친수성이야.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로 통과를 하고 싶은데 요까지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요 빨간색 부분, 소수성 부분을 통과를 못 하죠. 왜? 이건 친수성이고, 소수성은 이건 저기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니까 여기로 갔다가 못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세모나게 할게요. 요거는 만약에 어 이제 지용성 물질, 기름하고 친한 거야. 그럼 얘가 여기는 조금이니까 쉽게 여기는 띡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기름하고 친한 소수성 부분, 이니까 요 세모난 얘가 여기는 쉽게 가요. 얘하고 이제 잘 그 뭐야 이렇게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는 안 섞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얘는 기름하고 잘 섞이는 애야. 여기도 소수성, 빨간색 부분, 기름하고 잘 섞이는 곳이야. 그럼 여기는 쉽게 통과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친수성 물질, 얘는 여기서 갔다가 여기를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통과하는 애들이 이제 지용성 물질, 무극성 물질, 저분자 물질이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수용성 물질은,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일로 인지질 이중층 여기를 통과 못 하니까 대신에 이런 막단백질,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친수성 물질 이런 애들은 여기로 이렇게 통과를 이제 할 수 있다. 수용성 물질, 그다음에 극성 물질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그다음에 이제 이온 같은 경우, 뭐 K 플러스 나트륨, 뭐 염화이온 이런 애들은 막 단백질로 이동을 한다. 여기 인지질 이중층 통과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삼투 현상. 자, 삼투 현상은 뭐냐면 삼투 현상은 그 왜 뜨거운 물 속에 뭐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갔어. 탕 속에 뜨거운 물 속에 오랫동안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 그러면 이제 손이 어떻게 돼요? 손이 막 쭈글쭈글 이렇게 해지죠. 오래 앉아 있으면. 그건 왜냐면 그 물이 사람 몸속에 조금 더 고농도일 거 아니에요. 어, 나트륨도 있고 뭐는 있으니까 사람 몸속에 조금 더 고농도야. 목욕탕 물보다. 목욕탕 물은 이제 순수한 그냥 물. 증류수는 아니더라도 물이야. 그러면은 그 물이 사람 몸속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손이 쭈글쭈글 이제 약간 부어오른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삼투인데 삼투는 아마 요런 내용으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요게 뭐냐면 당근이에요. 당근 속을 팠어. 당근 속을 파갖고 여기다가 설탕물을 이렇게 넣어놓고 얘를 그냥 순수한 물 증류수에다가 넣어놨어.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요 당근 속에 요 물 높이가 쭉 높아집니다.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삼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포막, 세포막이 이제 반투과성 막이라고 했죠. 그걸 경계로 해갖고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용매가 이동하는 거, 그거를 삼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이제 그 비교를 해놓은 건데, 식물세포는 이게 세포벽이 단단한 세포벽이 있어서 동물세포랑은 조금 이제 다르게 그 현상을 보이는데, 적혈구 갖고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적혈구를 저농도, 그러니까 뭐 그냥 거의 순수한 물에 담가놨어.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물이 이제 들어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요것도 삼투도 이제 확산의 그런 개념인데 이쪽에 상대적으로 물이 많은 거. 적혈구 속 안에가 물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물의 그 농도가 바깥쪽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10개만큼의 물이 갔어. 그럼 하나는 튀어나옵니다, 물이. 그럼 결론적으로는 9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막 커져. 점점 커져요. 커지다가 터질 수도 있다. 동물 세포는 이 세포 저기 뭐야 벽 이런 게 없으니까 말랑말랑 하잖아요, 동물 세포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액은 뭐냐면 적혈구하고 이 세포 바깥에 농도가 똑같은 거. 왜 우리가 뭐 식염수가 사람 몸에 있는 그 물, 그러니까 조직의 성분하고 농도가 똑같이 맞춰놓은 게 식염수죠. 생리 식염수 이런 거. 그래서 들어가는 게 5면 나오는 물이 5 해서 적혈구의 크기가 변화가 없겠죠. 이거 삼투압이 0인 거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고농도용액, 막 설탕물 엄청 고농도, 뭐 소금물 엄청 고농도에다가 적혈구를 담가 놓으면 이 세포 안쪽이 저농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오히려 고농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게 10개,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물이 1개야. 그러면은 빠져나오는 게 9개인 셈이니까 적혈구가 쪼그라듭니다. 동물 세포는 이렇고, 근데 식물 세포는 뭐 만약에 뭐 양파 세포 같은 거, 양파의 표피 세포 이런 거를 이제 담가 놓으면, 자, 저농도에다 담가 놓으면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점점 이 세포가 커지겠죠. 근데 단단한 세포벽이 버티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중에 일정해진다.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와서 식물 세포가 좀 이렇게 커진다. 근데 터지지는 않는다. 동물 세포처럼 터지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식물 세포도 등장하게 놔두면, 즉 세포 안에 그 용액의 농도랑 바깥에 용액의 농도가 똑같으면 들어오는 물이 5개면 나가는 것도 5개니까 크기의 변화가 없더라. 그다음 고농도에다 담가 놓으면 이 세포벽에서 이 식물 세포의 세포막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그런 거를 이제 식물 세포에서 뭐 원형질 분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형질 분리가 됐다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했던 거 중에서 그 세포 내 구조에서 이제 뒤에서 한다고 했던 게 요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요게 핵입니다. 핵 속에 이제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저장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비유를 먼저 잠깐 해주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삼성에서 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성 본사에서 어, 갤럭시 갤럭시 그 핸드폰 시리즈를 만드는
설계도 원본이 있을 거야, 원본. 근데 원본을 공장으로 빼주면 안 되죠. 어. 중국에 기술 유출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원본을 공장으로 주는 건 아니고 삼성이 이제 그 본사에서 그리고 갤럭시를 만들진 않죠. 조립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원본을 주지는 않고 암호화 시킨 사본을 줄 거야. 원본은 절대로 외부 유출 안 돼. 그래서 사본을 줄 건데 암호화 시켜서 주겠죠. 그럼 공장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런 설계도 사본을 가지고 이제 갤럭시를 만들어.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일 거 아니에요. 세포도 똑같습니다. 핵 속에 유전 정보가 DNA가 있어. 이게 설계도 원본이야. 그럼 만약에 지금 요 세포는 이제 예를 든 게 아까 그 이자의 베타 세포 인슐린을 만드는 인슐린을 먼저 분비를 했죠. 그걸 예를 든 건데 핵 속에는 유전 정보 DNA 형태에 저장돼 있어. 근데 DNA를 주는 게 아니고 요게 지금 요게 소포체고 요 점점점점 이런 것들이 단백질 만드는 리보솜입니다. 그러면 mRNA 요거를 줍니다. 요게 이제 암호화된 이제 사본 DNA에 대한 설계도 사본이죠. 그래서 요 M은 이제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 RNA. RNA가 또한 뭐 tRNA, 뭐 rRNA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mRNA 메신저. 그래서 유전 정보를 뚝 주면 그리고 핵에 보면 핵공이라고 있어요. 핵공. 공자가 이제 구멍. 그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나갑니다. 어디로? 여기 공장으로. 단백질 만드는 공장. 자, 리보솜으로 가면 리보솜에서 이제 이 유전 정보에 맞게끔 해갖고 설계도에 맞게끔 해서 인슐린을 만들겠죠. 만들어가지고 요 소포체 안으로 요 소포체에서 소낭으로 싸갖고 인슐린을 골지체로 보냅니다. 그러면 요 골지체에서 가공도 하고 저장도 잠깐 했다가 골지체에서 또 이런 소낭으로 싸서 인슐린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해주는 겁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포가 물질 합성도 하고 이동도 해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내용은 다 배운 거고 요 소단원에서의 그 핵심은 세포 소기관 각각의 그 그림하고 특징들 다 암기를 해야 되고 비교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혼동되면 그다음에 용어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포 내 물질 합성과 이동 경로 요 내용이 바로 이제 지금 했던 요 내용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래서 한 거고 그다음에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층 그리고 걔네들이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통과시키는 건 아니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정수기를 하나를 이제 살 거야. 뭐 공기청정기를 하나 살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현관문으로 들어오면 되죠. 크기가 조그마니까. 근데 장롱을 살 거야. 장롱은 현관문으로 못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베란다 창문 글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큰 것들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이런 게 제한이 되잖아. 그래서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 그다음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 다르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